2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1%대로 올랐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곧 승인될 거란 기대감이 커진 데다 미국 경제 지표도 일제히 호조를 보인 덕분인데요. 3대 지수 모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약세 출발했으나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장 막판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09% 내렸고 프랑스 캐프 지수는 0.09%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휘발유 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02달러로 예상했던 두발유가 11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00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87% 떨어졌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보다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의 뉴욕 증시는 전날 낙폭을 만회하고 남을 만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고용과 주택 관련 지표가 증시를 끌어올렸고 여기에 그리스 문제가 다시 예정대로 오는 20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해결될 거란 기대감이 증시의 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국내 증시를 사들이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고 프로그램 물량까지 부담을 느끼면서 오랜만에 2,000포인트 아래로 후퇴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잠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보죠. 코스피가 30포인트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며 2,000포인트 아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만이 순매수로 나선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부담스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8거래일 만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0.48% 하락하면서 535포인트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증시가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10원 이상 급락했습니다. 1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1,131원 90전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국내 증시와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본 증시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늘어날 거란 기대감에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0.24% 약보합에 마감했고 중국 증시도 0.42% 내렸습니다. 반면 대만 각권 지수는 1%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무리시 우려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표 호재 그리고 그리스 문제가 곧 해결될 거란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다우지수가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2,900포인트 위로 올라왔고 나스닥 지수도 무려 11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S&P 500 지수 9개월 만에 높은 수준 기록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박미라 앵커님, 그래 스태프들 고생 많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30포인트 가까운 하락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어제가 딱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고, 제가 소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잡듯이 어제 이제 월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전후에서 30% 하락이 나올 것이다 하고 했는데 뭐 실수로 맞춘 겁니다. 실수로 맞춘 건데 일단 어제 30포인트 빠졌는데 제가 어제 30포인트 빠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이 아직까지 나올 타임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일단은 어제 30포인트 빠지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이 있어가지고 일단 주가가 오늘은 호전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9부까지 왔다, 9부 이상 왔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녹화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장이니까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되고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1등 주식만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또 주가를 1등 주식을 사야 된다고 속된 말로 거품을 물었는데요. 사람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온 모든 증권 방송이 개별 종목을 갈 것이다 하는데 청송님만 주구장창 대형주 간다 하니까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근데 대형주가 가니까 지금 또 1등 주식 대형주를 사야 되느냐 이걸 묻는 분들이 하루에 전나 50통에서 100통까지 오는데 지금 또 늦지 않았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가는 장이다. 장세가 불안하고 또 경기가 조금 안 좋다고 할수록 모든 큰 손들이 좋은 주식에 담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동평균적으로 보면요. 이동평균적으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대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평. 우리나라 주가는 100일 되면 꼭 주가가 조정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딱 1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백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100일 되면 주가가 항시 큰 폭의 하락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이제 여러분 100일이다. 100일 이게 이제 100일 이평은 절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100일 전후에서 주가는 꼭 일단 꼭지 아니면 변곡이다 이런데 저번에도 100일 날 정확한 변곡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 같지만 고점에 팔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100일 이거를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이걸 이제 백수 전형이라는데 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쪽이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조금 써야 될 것 같고요. 백수에서 주가가 이제 브레이크가 들었다 이렇게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100일 상승하면 주가는 일단 한번 쉬어가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백수에서 여러분들 이제 종목 펴보면 주가가 100일 뛰면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찼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충분히 쉬어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일단 5일이평 자체가 이제 하락을 했죠. 5일이평 하락하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무거워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주가가 이제 오늘 가장 관건이겠죠. 오늘 뭐 주가가 미국 증시가 떠도 신고가를 갱신하느냐 마느냐. 글쎄요. 제가 볼 때 이제 오늘 이제 신고가 갱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고가를 갱신하면 주가가 괜찮지만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면 주가는 일단 11이평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11이평에 따라오는 이평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장 자체는 조금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돈을 못 먹는 그런 암울한 장세였다. 물론 우리가 CN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CNTV를 보셨으면 1등 주식을 샀으면 편승이 있지만 1등 주식을 못 샀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장 자체는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장 자체는 분명히 변곡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변곡점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이 121일평이 상승하면 상승할 때 초반 121일평이 상승할 때 주가가 꼭 조정을 조금 깊이 받습니다. 반대로 이제 121일평이 꺾이는 시점 이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보통 이제 작은 반등이 있거든요. 꺾이기 전에 작은 반등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조금 조정받을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 했는데 오늘 일단 신고가 이제 2026을 상승을 뭐 결론 한 30포인트 떠야 되는데 그래 뜨기에는 조금 부족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관건은 5일이평의 회복이다. 보통 우리가 5일이평을 주가가 보통 5일이평이 3일 연속 깨면은 그 주가는 시세가 깨졌다고 보는데 어제 이제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인데 오늘 3일 연속 깨지지 않을까 그거를 여러분께서 유념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거래량 보통 그 이평을 볼 때 거래량 5일 20일이 저점에는 골드만 쓰지만
고점에는 골드와 테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량 테드 크로스가 났어요. 거래량 테드 크로스가 났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분명히 변곡이다. 이제 거래량 테드 크로스 나는 시점이 항시 주가가 이제 꼭지에서 보통 보면 이제 골드 테드 나는 분야가 이런 분야가 항시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거래량 5일, 20일 테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좀 관심을 두시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이제 장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로 컨트롤을 하죠. 이제 어제가 누차 말씀드린 선물입니다. 이번 개인은 일반 개인이 아니다. 사생결단식으로 이제 선물을 돈이 꼭 필요한 개인이고 제가 이제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이라고 말씀했는데요. 1조 5천억 정도 선물을 콜입니다. 유일하게 개인만 선물을 사가지고 갖고 있다. 개인들이 돈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조, 기관은 뒤로 쓱 빠졌어요. 쓱 빠지고 개인하고 외국인이 치열한 전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니케이 증시나 이제 상해 증시 크게 빠지지 않는데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그 전날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만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아닌가 보고요. 어제 또 삼성전자가 그 약세장에도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지금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장 자체는 일단 2평으로 봐서는 오늘 5일 2평을 앞으로 계속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볼 것 같으면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주가에 이제 변곡이 분명히 왔다고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백수란 개념 자체가 일목균형표에 나옵니다. 백수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100일 날 주가가 조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대평으로 봐서는 지금 오늘 42일인데 열흘 있으면 선행스펜2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선행스펜2의 급격한 상승 이거를 과연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제자리에 있는 선행스펜2가 변곡점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은 하루에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 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보면 사실 오후에도 하여튼 시황을 조금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오후에 시황을 못하니까 여러분하고 조금 괴리감 있고 오전만 하는데요. 나중에 또 오후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보면 어제부터 기준선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준선이 한 3일 정도 쉬어요. 기준선이 한 3일 정도 쉬는데 기준선이 쉬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신고가를 내야 됩니다. 신고가를 내야 되는데 신고가를 못 내게 되면 기준선은 계속 횡보를 하게 돼 있어요. 기준선이 횡보를 하게 돼 있는데 일단 기준선이 오래 횡보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기준선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5일 후부터는 기준선이 또 상승을 해요. 기준선이 또 상승을 하는데 그 기준선 상승 틈에 일단 전환선은 지금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환선이 신고가를 갱신하면 모르나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면 다음 주 중순에 또 이번 주는 하루지만 다음 주는 이틀 연속 크게 빠지는 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지난주부터 했겠죠. 다음 주 목요일 전후다 했는데 보통 그 목요일 전후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백수도 알지만 선행스펜 기준선의 움직임이다. 기준선이 움직임이 없는 날 주가가 꼭꼭지를 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준선 없는 날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고점이다 이렇게 기준선이 움직이지 않는 날 주가가 빠질 것을 예상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다가 선행스펜2가 꺾이는 모양 요런 걸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했습니다. 시중에 일목균형표 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고 시중에 서점 책들은 다 못 쓰니까 쓰지 마시고 CNTV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주가는 일단 오늘 반등하겠지만 5일 2평이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요걸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한번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어제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삼성전자가 이제 공공의 적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공공의 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 개인들이 전혀 못 사는 자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삼성전자는 못 사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어제 어떤 손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잔치 상차려 놓으니까 혼자 먹고 갈 때는 이제 뭐 축의금도 안 내고 간다. 그래서 전형적인 삼성전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승할 때는 혼자 먹고 빠질 때는 안 빠지고 어제 빠질 때는 실제로 주가가 어제 27포인트 빠졌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 한 50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삼성전자가 어제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참 앞으로 왼수다. 삼성전자는 왼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미 못 사는 습관을 안 되는데 뭐 삼성전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가 여러분 때 삼성전자 120만 원 이상 갈 것이라고 했을 때 전부 콧방귀를 뀌었죠. 삼성전자 이제 70만 원대 제가 오브이자 빌려주겠다고 했을 때 120만 원 갈 것이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 더블 난다는 거 참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절대 웃기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삼성전자는 제가 추천하고 분명히 더블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갈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상승해버리면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왼수입니다. 왼수다. 그래 보고요. 어제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제 반등을 좀 했죠.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반등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기아차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 세 종목은 앞으로 평균 수익에서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첫 번째, 국민을 등치는 기업은 대줘야 안 된다. 차값 계속 올라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 나오더만요. 뭐 현대그룹의 고객 만족 뭔 줄 모릅니까? 정 회장님, 고객 만족은 차값 내리는 게 고객 만족이고 외국보다 한국에서 국민한테 싸게 파는 게 고객 만족이에요. 내가 치매 걸리신 것 같아, 정 회장님은 보면. 현대차 그룹은 분명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분명히 평균 수익이 안 나올 것이다. 저는 분명히 보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제는 이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어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특히 한전 기술이라든지 가스공사 이런 종목들 많이 떴고요. 한국타이어 이런 종목이 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은 장 자체가 이제 어제에 대해서는 반등을 하겠지만 오늘의 장이 미국이 뭐 좀 많이 떴고 이런데 어제 그 유럽이 어제 1.8% 2%까지 밀리다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 장이 요즘 선도로 더 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생각보다는 큰 폭의 상승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일본 엘피다의 이제 그 뭐 퇴출 소식 때문에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종목 두 개를 갖고 요즘 이제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내용이 어떠냐면요. LP다가 일본이 D램 반도체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LP다가 돈 못 갚으니까 이제 부채 탕감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누설하는 겁니다. 오늘 설명을 좀 보세요. 절대 LP다가 회사가 없어지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 전략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삼성이 LP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아니고 일본이 포기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물론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수가 LP다로 인하여 부수적인 산자의 효과 그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60-70% 이상 유언비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믿으시면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 국제 D램 가격이 며칠 내로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7개월 연속 하락해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기존의 수익 조금만 더 날 뿐이지 반도체 부분을 한번 보시면 큰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뭐 광분하니까 삼성전자 못 사니까 하이닉스가 29,200원인데요. 하이닉스 지금 잘못하면 이 장대를 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이전 투구식으로 매매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큰 특색이 없으면서 어제 주가가 삼성전자하고 몇몇 종목을 빼놓고 주가가 빠졌을 겁니다. 빠져가지고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종합주가지수의 어떠한 5일 이평의 지지 여부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어제 이제 매수 종목이 들어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종목이 어제 코스피 200 중에 동양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동양. 그다음에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어제 장중에 매수 들어왔고요. 어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매도는 이제 컴퓨터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강원랜드에 가서 돈을 절대 딸 수 없듯이 컴퓨터에서 매도 나오면 그때부터 약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나는 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랜드 어제 매도 나왔고요. 성원산업 매도 나왔고 LS산전 매도 나왔고 한진중공업 매도 나왔고 금호석유 매도 나왔고 고레아연 매도 나왔습니다. OCI 어제 장중에 매도 나왔고요. LG상사 매도 나왔고 미래에셋 매도 나왔고 하나케미칼 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트홀딩스 매도 나왔습니다. SK케미칼 매도 나왔고요. 기업은행 매도 나왔고 세아제강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도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은 유념하게 좀 보셔라 이렇게 보시고요. 주봉의 매수 종목을 한번 주봉은 어제 쌍용양에만 주봉 매수가 들어왔어요. 쌍용양에 주봉 매수가 들어왔고 일봉으로 보실 것 같으면 주봉으로 매도를 어제 한번 주봉 매도는 어제 유니드가 어제 주봉 매도가 나왔고요. 기업은행 주봉 매도가 나왔고 세아비스틸이 어제 주봉 매도 나왔습니다. 특히 일봉 매도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하지만 주봉 매도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봉 매도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면 분명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께서 첫 번째는 선물을 꼭 보셔야 된다. 첫 번째는 선물을 봐야 된다. 분명히 보고요. 두 번째는 종합주가지수의 5일 평균 지지 여부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장 자체는 분명히 9불을 넘었습니다. 물리더라도 꼭 1등 주식에 물려라. 청송촌놈이 목이 터져라가 두 손 모아 부르짖으니까 1등 주식에 모이고요. 항시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장고장을 만드시라고 신신당부하면서요. 여러분 주말 즐겁게 인조이 익사이팅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네, 앞서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 전략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김현근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추천 종목 코오롱 플라스틱부터 AS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코롱 플라스틱 종가가 이제 6,5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시해드린 매수가가 이제 6,500원에서 6,600원 요 밴드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가 구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어제 이제 상승은 좀 하지 못하고 좀 하락을 했지만 한 1% 정도, 1.5% 정도 좀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오히려 좀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상승을 하면서 조정 구간에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여전히 판단이 들고요.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예. 그리고 이제 일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던 이제 우진 세렉스라는 종목을 언급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2월 8일 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단기간에 좀 목표가에 좀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6,5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정고점 부분까지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좀 권해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지금 650억, 관심 정보로 말씀드릴 때는 한 500억대였었는데요. 시가총액이 많이 좀 커졌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런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시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또 성장성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고점까지도 뭐 돌파 가능하다고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 구간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후에 다시 한번 재접근하시는 관점, 혹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 좀 신규 접근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진 세렉스도 수익률을 상당히 좋았는데요. 일단 매수하신 분들은 이익 실현하시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이제 IT 쪽, 최근에 이제 IT 쪽에 뭐 흐름을 좀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종목 원익 IPS라는 종목입니다. 예, 원익 IPS 같은 경우 2010년도죠. 2010년도 12월 달에 아토와 이제 합병이 되면서 반도체, FPD, 솔라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제조 종합 장비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반도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이 그런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 장비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화학기상 증착 장비를 하면 그런 가스, 원료가스 부분을 에너지를 이제 받아서 분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기판 위에 막을 형성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화학 증착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대량 생산도 가능한 부분이고 두께 조절도 가능하고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거래처를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러한 글로벌 IT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삼성전자가 2015년까지 이제 협력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그런 동반 성장 프로젝트 이 부분에 이제 또 선발이 된 기업이고요. 12 형태로 해서 이 원익 IPS에 투자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의 또 이제 반도체 라인 부분 투자 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또 수주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우리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AM/OLED 부분 사업 확대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라든가 실적 개선까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한차례 상승을 보여진 이후에 한 두 달 정도 약간 조정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400원에서 9,600원 그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아마 좀 강하게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3% 이상 상승 출발이 된다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제시해드린 매수가의 밴드 안에 들어올 때를 약간 좀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까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양순모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그 전에 추천하셨던 종목들까지 AS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그 말씀드렸던 일진 디스플레이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그 실적 대비로도 좀 저평가되어져 있고 또 새로운 또 주가권대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눌림 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어제 그 제시해드렸던 매수가를 이제 저가로 이제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보여준 그 주가의 움직임. 또 어제 시장이 1% 이상의 이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 마감한 흐름이었는데 시장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면은 오늘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슈프리마라는 이 종목입니다. 제가 어제 그 가야 할 자리에서 적자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인한 리포트 때문에 주가의 눌림 매수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때 이제 그 강한 상승의 모습을 좀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슈프리마도 높은 기술력과 또 영업력을 가지고 또 국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는 이제 그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단기적, 중기적으로 일단 보유 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선 그 목표가를 13,000원 기준으로 그 목표가를 이제 터치할 경우에는 좀 매도한 이후에 또 제가 다시 한번 접근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상향 조정 없이 청산 쪽으로 일단은 방향성을 좀 잡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CM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상장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런 신생 종목이라 또, 제가 이제 좀 많이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우선은 CM 플러스는 PDP, 그리고 LCD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제어 장치를 또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동사의 이제 기술력과 또 품질 경쟁력을 이제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수출에 대한 이런 이제 입지가 두터워지고 있는 만큼 이런 이제 부분이었는데요. 어제 이제 장중에 이제 목표가를 이제 확인한 이후에 주가가 또 대밀리는 모습을 좀 나타났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그 목표가 상향 조정에 대한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13,000원 구간대에서는 그 수익을 일부 좀 챙기시면서 잔여 물량을 한 14,000원까지 공략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AS 받아봤고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이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국내에 유일하게 있는 그 반도체 이런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디램 그 반도체와 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또 주요 산업으로 좀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장비와 또 기술적 노하우와 또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이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장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를 또 주요 거래처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속되는 이제 영업 매출과 또 유효한 그 시장 성장이 일단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따른 이런 모바일 시장 선점을 또 통해서 또 후공정, 또 테스트에 대한 이런 외주 비중이 또 늘려나감에 따라서 업황도 계속적으로 호전될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의 자리가 일단 뭐 외바닥은 이제 찍은 이후에 또 상승세를 또 도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과 또 기관 투자들이 현 시점 또 꾸준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상승 탄력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제 구간대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좋은 시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관심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나와봤고요. 매수가는 3,180원부터 3,200원 사이에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3,450원, 손절가는 3,02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여의도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네, 개장을 앞두고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내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서 정광희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지난주 저희 시황에서 1월 FOMC 회의 이후 3월에 미 연준이 3차 양적 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통상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서 연준의 향후 행보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전반적으로 연준의 역할과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의 이점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 고용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한편 연준에서 발표하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과 정확히 역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일시적으로 높아진 스트레스 지수는 유럽의 2차 장기대출 프로그램과 연준의 제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를 실시했던 시점보다 동지수가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는 위험자산 그리고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지난 시황에서 과거 외국인 매수 정도와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는 과거 상승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로 2050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코스피는 지난주에도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어제 하루 비교적 큰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추이는 지난 2차 양적 완화 시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승 삼각형 형태를 상향 돌파하고 있으며 보조 지표는 단기 과매수권에 접어들고 있는데 2차 양적 완화 시기에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던 코스피는 단기 과매수권에 접어들면서 일시적인 조정세를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가 시행되면서 코스피는 상승을 거듭했고 지수 기준으로는 약 10%대의 추가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의 모습이 그때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1차 유럽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후 단기 과하 매수권에 접어들며 상승 삼각형 형태를 상향 돌파하고 있고 여기에 여전히 2차 유럽의 장기 금융 대출 프로그램과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어서 당시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수준에서 약 10% 선의 추가 상승,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2,200포인트가 아마 2차 상향 목표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이는 우선 그리스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전까지인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시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낮아지며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안정성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자산의 상대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주식시장 내에서의 구분으로는 2차 양적 완화 당시와 유사하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대 수익률 강도가 지속해서 높아지는 수익률 게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중소형주 위주로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희 대리와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9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도 2,000포인트 아래로 밀렸고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 순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좀 정리해보죠. 네, 시장 상황 간단히 좀 언급드리면서 수급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어제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장중에는 한 1,000억 가까운 순매도가 좀 나왔지만은 동시효과 때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만회했다라는 거, 만회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하락 원인은 이제 그 기관 쪽에 있었죠. 특히 이제 투신권의 물량 한 2,600억 정도 출회가 되면서 상당히 좀 압박으로 좀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권의 물량만 3,500억 가량 지금 출회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포지션이 여전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어제는 좀 쉬어가기가 좀 크게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뭐 좋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신한지주, 기아차, 이마트, 하나케미칼,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을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죠. 근데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매도를 했던 기아차, 그러니까 기아차가 매수가 상당폭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하나케미칼 같은 화학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서서히 좀 갖고 있다라는 거 지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NC소프트, KTNG 같은 종목을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관련주에 대해서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LP다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CD 사업부 분할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IT 관련주들은 뭐 기관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는다라면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은요. 현대모비스를 다시 한번 좀 팔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그동안에 매도를 상당히 좀 줄여놓고 나서 매수 전환 살짝 하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좀 매도 전환하면서 어제 현대모비스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드는 시점이 일단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언제쯤 개선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나 NC소프트, 현대중공업, LG전자 같은 종목도 일단은 좀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관 쪽에서는 뭐 신한지주, KB금융, LG디스플레이, OCI, 현대제철 같은 종목 일단은 상당히 좀 매도를 좀 많이 했죠. 근데 이제 OCI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독일 정부의 보조금 삭감 등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OCI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줄어드는 시점은 오히려 저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는 향후 성장성에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 하루 그리스 우려가 상당히 좀 심했죠. 장중에 그리스
우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구제금융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는 게 악재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봤던 금융주를 좀 매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한지주, KB금융.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만회가 될 수 있다면 상당히 매수세도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주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해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릴 텐데 그보다 먼저 이제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좀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죠. 이제 지수상으로 본다면 한 0.5% 가까운 하락이 좀 나타났고요.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 한 50억 가까운 매수, 기관 쪽에서는 한 44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나타났는데 일단은 기관의 매수가 좀 지속이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상승 탄력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트라스 BX, 실리콘웍스, 성화이텍, 영풍정밀, 시젠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매수에 좀 들어갔고요. 시장 점유율이 좋고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로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은 일단은 방향성을 갖고 지금 코스닥 시장을 매수한다라고 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 이들 종목 그래도 시장의 힘이 강하고 시장 점유율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모멘텀 있는 업종으로 좀 자금이 좀 쏠리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엔터 관련 주목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종목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안 좋아질 부분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지금 좀 기관 쪽에서 좀 접근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CJ ENM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는 이제 IT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여러 가지 호재 덕에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 오늘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1월 달부터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금요일 시장에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출회된 걸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러한 현상이 좀 발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관보다 중요한 건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얼마만큼의 매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의 방향성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기관이 매도해서 뭐 시장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준다라면은 다음 주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전일장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다우 같은 경우는 1% 가까운 상승, 그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도 1.5%의 상승을 좀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전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 하락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상승 시작을 했다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쌍봉의 우려 아니면 조정의 시작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상당히 좀 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부분은 한 방에 좀 만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악형, 그러니까 전일 캔들에 대해서 장악형의 패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장악형은 전일 매도세를 압도하는 매수세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악형이 출현한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4년의 고점을 일단 돌파를 한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그런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시장,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국내 증시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조정다운 조정이 아직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연말 이후에는 뭐 큰 조정은 아직까지는 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약하고 상승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강세장이다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세장이다 그래서 뭐 비중 자체를 계속해서 100% 비중을 유지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은 어제 같은 조정 아니면은 어제 같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러니까 큰 폭으로 단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좋을 때 어느 정도 좀 리스크의 관리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한 20% 내지 30% 정도 보유를 하시면은 향후 조정을 받았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지금 여유가 좀 생기시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어느 정도 좀
현금 비중을 조절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조정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대비를 현재 시장이 좀 좋을 때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형주가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매무수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도 살짝 일단은 해외 증시가 쉬어가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대형주에 대한 급등을 현재 시점에서 기대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매무수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지만 대형주를 포트에는 반드시 좀 편입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는 전략은 좀 필요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훈풍으로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낙폭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 들어봤는데요. 오늘 좀 접근 가능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현대차를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아서 반등폭이 상당히 좀 미미했는데 일단 네. 오히려 조금 추천가 대비 좀 마이너스 전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주보다는 지금 중형주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덕전자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에서 PCB 분야, 그러니까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PCB라는 건 아무래도 IT 부품주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IT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다라면은 상당한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PCB 특성상 아무래도 물량을 대거 생산을 해놓고 그 물량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부분대로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면은 그때 이제 주문을 들어가는 생산 방식을 좀 취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실적 매출액이 한 6,500억, 영업이익이 한 6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지금 700억대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강세에 맞춰서 그 밑에 부품주들도 정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작년에 4월달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돌파를 한 흐름. 어제 이제 돌파하는가 싶더니 일단은 좀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좋고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 자체가 IT가 굉장히 좀 좋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전고점 12,400원에 대한 돌파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2,4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13,500원 정도 좀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1,8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 조정이 약하고 반등이 강한 종목이 주도주기 때문에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대덕전자라는 걸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그 가운데서 실적이 좋은 대덕전자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죠.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